만약에 2심에서 1심을 유지한다면, 즉 증거가 상당히 중한 거였다라고 적법했고라고 판단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상인이라면 당연히 그냥 스스로 퇴임을 해야 되겠죠.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가 네. 12월 19일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요. 검찰총장 당시에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징계를 취소하는 소송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제기를 했는데 네. 1심에서는 징계가 타당하다 이렇게 네, 나왔어요. 네. 그런데 2심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12월 19일로. 자, 2심.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예상을 하고 있던데 1심은 사실 이제 어찌 보면은 시기적으로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2심은. 자,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상이 잘 안 돼요. 아. 왜냐하면 검사들이 네. 형사 재판은 이 형사 재판은 검찰의 기소에 따라서 네. 모양이 정해지잖아요. 네, 네, 네. 네모꼴인데 이걸 탁 잘라가지고 네. 삼각형으로 만들어주면 그 삼각형 안에서만 판사가 놀게 돼 있어요. 아. 판사를 가지고 노는 거죠. 네. 그러면 나머지 절반의 삼각형 기소 대상에서 제외해버리면 그 속에 아무리 보석이 있고 진실이 있어도 판사가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럼 벌써 제가 긴장을 하게 되는데 긴장하리. 긴장을 하게 되는데 네. 일주일 근데 전에 이건 형사 재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행정 소송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이니까. 근데 이 행정 소송을 네. 형사 재판에 능한 검사가 원고 피고인 거예요. 네.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내 징계가 부당하다 취소해달라 원고이고 네. 그걸 대응하는 네. 공익 소송을 수행해야 될 피고가 네. 이해관계가 같은 피고예요. 한동훈 법무장관. 한동훈 법무장관. 자, 우리 네. 그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도 네. 같이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원고 피고 네. 이 변천사가 좀 있는데 네. 지금은 어쨌든 같은 편이에요. 그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같은 편이면 안 되는 거죠 원래. 그쵸? 예. 네, 왜냐하면 이게 공익 소송이어서 당사자가 확연히 네. 구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당사자 이해관계가 같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원고가 피고를 임명을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누구를 임명했느냐? 가장 최측근을 임명했어요. 네. 그리고 그 최측근은 이 징계 사유가 된 검언 유착의 하나의 동기를 제공한. 그러니까 기자와 한 배를 탄다. 우리는 한 배를 탄다. 네. 이 대검의 범죄 정보 네. 담당 그러니까 수사 정보 정책관 손땡땡한테 전달할 수 있다는 식으로 네. 그 기자의 취재 기자가 취재원을 강요하고 협박하는데 자꾸 자극을 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건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네. 바로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원피고가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네. 공익을 저버리는 거죠. 네. 원피고가 한 팀이 돼가지고 네. 공익을 배신하는 짓을 하게 돼 있는 소송을 지금까지 진행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법무장관 쪽 입장에서 네. 패소할 결심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자,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네. 이 2심에 대한 예측이 네. 간단치가 않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네. 사실심과 네. 법률심이 나눠져요. 사실심은 2심까지이고 네. 법률심 대법원은 법률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한 그 증거 재판을 네. 터무니없이 경험칙에 반하게 했다, 네. 증거 해석을 잘못했다 하는 명백한 오류만 네. 이 타치를 지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는다면 사실심의 전속적인 판단을 존중해주고 네. 법률적인 오류만 지적을 하는 것이 대법원의 역할인 거죠. 그러면 이 사실심은 대법원 올라가기 전에 기록으로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록을 만약에 허술하게 하면 진실은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코끼리로 비유하면 코끼리 그 엉덩이만 보여준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기록이.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 네, 네. 쪽에서 패소할 결심을 하고, 하고 전체를 보여주지 보여주지 않고 않고. 코끼리 엉덩이만 보여준다면 예. 판사들이 네. 거기에 넘어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대법원이 네. 어떻게 되겠어요? 음, 그 기록상 사실을 해석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래요. 네. 자, 아까 제가 왜 긴장한다고 네, 그랬냐면은 얼마 전에 이성윤 네. 검사장께서 여기에 네, 출연해가지고 네. 이 징계 소송은 1심에서 명확하게 판단이 내려진 거다. 네. 그래서 2심에서 뒤집어지기 되게 힘들 것이다. 네. 그래서 12월 19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윤석열의 아킬레스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그럼 만약에 12월 19일 날 예.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예.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다. 예. 이렇게 그런 셈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의 정치적 의미는 뭡니까?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자, 그거하고 이제 사뭇 좀 톤이 다릅니다. 좀 네. 긴장해 볼 만한데 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1심의 판단을 자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1심에서 징계가 타당하다고 얘기했는지 자 이렇게 나오네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배포 이건 당연히 인정을 했죠. 또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도 인정.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이거는 불인정을 했는데 징계 사유가 여기 지금 1과 2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판결문에 징계 사유 1, 2는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다. 그리고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양정 범위 하한가보다 가볍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판결문을 보면은 면직 이상도 가능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네네. 1심에서 이렇게 상당히 사실심이라고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했는데 설마 2심에서 이걸 뒤집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는데 네. 그 저 장하리 그 책에 음. 많은 부분이 네. 검언 유착이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음. 오래 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깊이 했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법정에서 네. 그 채널의 기자 재판에서 네. 법정에 그 열심히 한 증거들이 하나씩 올라와요. 네. 네. 언론이 보도를 안 합니다, 당최. 네.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우선 채널의 검언 유착의 감찰 방해, 수사 방해에서 네. 그 제가 지금 소설과 달리 지금은 음. 사실을 얘기하는 네. 거죠. 네. 네. 지금 피고 음.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네. 채널A 이 간부들이 이 음성 지원이 있을 정도로 네. 이 기자와의 사이에 주고받고 했다. 그 목소리가 그 목소리 맞네. 네. 그러니까 녹음 파일을 다 삭제했지만 네. 녹음도 있었고, 음. 그러니까 기자가 녹음을 한 거죠. 네네. 검사장하고 대화를 하면서 네. 녹음을 하고 그 녹음을 제보자한테 들려줬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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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없다라고 하고 부정을 하고 네. 또 그 기자는 목소리 대역까지 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없다면 목소리 대역이 필요했겠어요? 네. 있기 때문에 대역을 구하려고 했던 네. 것이고, 네. 그리고 또 나중에 그걸 다 지우고 없앴지만 카톡 문자가 복구가 됐는데 포렌식을 통해서 네. 그걸 이제 채널A 간부들이 서로 공유를 하면서 네. 맞네, 이건 아무개 검사장의 음성 지원인 셈이네. 네. 예를 들면 제보해봐. 그러면 우리 검찰과 한 배를 다는 네, 거지 네, 네. 하는 그런 어투 같은 것들이 그의 말의 언어적인 습관 네. 그대로 음성 지원하듯이 들린다라는 네. 표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기자의 네. 법정에서 다 증거로 제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행정소송에 네. 원고나 피고 쪽에서
특히 피고가 이제 징계가 정당하다라고 네.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 기록을 이 행정소송에 네. 송부 받아가지고 증거로 쓸 수 있게끔 했다면 네. 재판부 판단도 징계하는 게 100번 옳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네. 명약 관하게. 네. 근데 그렇게 성실하게 재판을 방어를 했는지가 의심스럽다 이거죠. 아, 네.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시청자들이 하나의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징계 취소 소송이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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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에 뭐 취하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1심에서 징계가 타당하다 이렇게까지 결론이 나왔고 또 본인은 대통령까지 되었어요. 근데 이 소송을 취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겁나는 거죠. 음. 사인으로 돌아갔을 때. 아. 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상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이 있어요. 형사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네.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그러나 사인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 소송 시효가 중단이 된단 말이에요. 네, 대통령 네. 재임 기간 네, 중에는 네. 사인으로 돌아갔을 때는 수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음.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이것을 뭉개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뻔한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지난번 대법원장 그래요. 임명도 음. 국회 동의를 음. 얻지 못했지만 음. 가장 잘 통하는 네. 멋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후보감을 구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만약에 2심에서 1심을 유지한다면 즉 징계가 상당히 중한 거였다라고 적법했고라고 판단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위와 네네. 어떻게 할 것인가 전망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네. 정상인이라면 당연히 그냥 스스로 퇴임을 해야 되겠죠. 네. 부적격자니까. 네. 그런데 지금 비정상의 시대잖아요. 네. 아마 또 음. 대법원을 통해서 돌파하려고 네. 법 기술을 또 사용하겠죠. 네. 네, 그러나 음. 국민 저항에 부딪히겠죠.